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얼룩배기 앞에 칠판에 보면 얼룩배기의 원리 지금 하는 건 얼룩배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얼룩배기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우리 세탁은 영원하게 그 세탁소를 하는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산과 알칼리. 리트머스 용지 있죠. 리트머스 용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산과 알칼리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병원에 의사가 그 진단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진단을 하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 뭐죠? 청진기를 떼고 가든지. 하긴, 청진기 요즘 우리가 배 안 되고 참 오래됐어요. 그죠? 병원 가도 청진기 의사들 안 쓰더라고. 그런데 우리 세탁소에는 리트머스 용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약품, 그 세탁소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세제와 여러 가지 약품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약품들은 보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 나벨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인지 그렇다고 찍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갖다 버리든지. 그런데 불안해가 쓰지는 못해. 이게 무슨 약인지 그런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리트머스 용지를 가지고 딱 찍어보세요. 찍어봐서 이게 색깔이 지금 밑에 보다시피 색깔이 강사선 같으면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럼 강알칼리 같으면 잘해주세요. 아주 복분자 색깔이 나옵니다. 복분자지 많이 먹은 거 없어. 밖에 뭐가 있습니까? 교육 시간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리트머스 용지를 꼭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약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알겠지만 옛날에는 보면 그 약품 같은 거를 그 메이커에서 만들지 않고 일반 개인 세탁업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짝퉁 약품 많이, 지금도 그런 거 있을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메이커에서 나오는 약품은 보면은 라벨지에 보면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 pH가 얼마인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 적혀 있지 않은 그런 약품들 좀 사용하려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이 약품을 사용하실 때 먼저 리트머스 용지 찍어보세요. 자, 밑에 보시면 산에 강한 섬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에 강한 섬유는 동물성 섬유입니다. 모, 실커. 그 다음에 알칼리에 강한 섬유, 식물성 섬유, 묘마. 자, 여러분들 약품을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단일 약품을 사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약품을 조합을 해서 사용할 것이냐. 제가 요즘 아파가지고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어요. 저도 약을 먹는데 이 약이 보면 한 가지만 아니고 약이 이 점심약이니까 세 가지가 안 되는데 저녁약은 8가지가 돼요. 왜 이렇게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약이 달라요. 그럼 점심약을 만약에 저녁약처럼 8개 있으면 그거 보면 약을 먹으면 잠이 옵니다. 그럼 나중에 운전하는데 자원약 먹으면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도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약품 여러분들도 조절을 해야 돼요. 단일 약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일 약품보다 약품을 조합을 해 쓸 수 있는. 자, 어떨 때 조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면 베이지색이나 면 탈색 잘 되는 뭐 여러 가지 청색이라든지 베이지색이라든지 이런 면에 커피가 묻어서 탄닌계 약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탄닌계 약품 반에 탄닌계 약품은 산성 약품이잖아. 산성. 그 다음에 산성 반대가 뭡니까? 알칼리죠. 그럼 알칼리 약품 반 이렇게 섞어보세요. 섞으면은 중성을 섞으면 안 되고 중성을 섞어봐야 뭡니까?
산성에다 중성 섞어봐야 산성이에요. 산성에다 알칼리를 섞으면은, 물론 근데 중성 안 나온다. 산이 더 강해요. 알칼리보다 산이 더 강하다고. 반반 섞어도. 자, 그러면은, 산성약품에 알칼리 약품을 섞어서 쓰게 되면 좀 둔화가 돼요. 산이 둔화가 된다고. 둔화가 된다는 뭡니까? 섬유에 안전한 거야, 면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단일 약품을 쓰지 마시고 여러 가지 약품을 조합을 해서 이제 약품의 성질만 알면은 그렇게 다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섞는 거예요. 섞어서 우리 요리 잘하는데 요리 뭡니까? 조미료를 이것저것 잘 채야지 맛이 있고 맛도 있고. 그렇지. 한 가지 재료 가지고 맛있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얼룩 빼기도 약품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약품의 성능만 알면 거의 다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약품을 이제 약품마다 쓰는 방법을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요 도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 가장 안전한 약품이 뭘까요? 지금 1에서 10일까지 폐하가 있는데, 가장 안전한 약품. 중간. 예. 자, 6, 7, 7, 8까지를, 그냥 보통 6, 7, 8까지를 중성이라는데, 여기는 지금 6, 7이 중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약품도 보면은, 밑에 보면은, 강산성이 있고, 강알칼리가 있고, 그냥 산성이 있고, 알칼리가 있잖아요. 앞에 강자가 붙고, 안 붙고, 그 다음에 약산성, 약알칼리. 이런데, 근데 약품은 여러분들 있죠? 제가 얘기하지만 앞에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약품들이 보면은 다 약산성, 약알칼리 이게 없습니다. 거의 보면은 강입니다. 그럼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산성을 약산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요? 물을 타든지 아니면 그 반대되는 알칼리를 섞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섬유에 따라서 얼룩은요 제일 잘 빠지는 거는 강산성 아니면 강알칼리예요. 얼룩에서는 이게 제일 강해요. 그대로 제일 강하니까 강산성 강알칼리 쓰면 돼. 근데 문제는 섬유가 버티지를 못해. 못 버티니까 그 섬유가 버틸 수 있도록 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약하게 만드는 건 얼룩을 위해서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섬유를 위해서 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섞어서라는 거예요. 약품이 그렇게 나오는 건 별로 없어요. 물을 타든지 서로 반대되는 약품을 섞든지. 그래서 얼룩배기 스파팅 다이 외에는 그 종지, 여러분들 소주컵이 좋습니다. 소주컵. 소주잔 있잖아요. 소주잔을 몇 개 나누고 약품 섞어서 조금 쓰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색깔 있는 것들은 약품에 의해서 녹을 수가 있어요. 녹고 색소가 빠져나올 수도 있다고. 그 얼룩배기 기구성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이번에는 섬유의 단면도, 이 섬유의 단면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 얼룩 빼기 하면서 우리가 얼룩을 뺄 때 약품의 힘으로만 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얼룩 제거하실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얼룩을 빼려면 약품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약품만 돼 있으면 섬유가 상하진 않아요. 색소는 상할 수 있지만 섬유가 상하진 않아요. 어떤 뭐 탈색사고 일어나는 게 약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힘. 여러분들, 이 섬유의 단면들을 보면은 면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합니다. 나일론도 동글동글하고. 근데 실크죠. 실크나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모서리가 있어요. 모서리.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모서리가 있으면 그 모서리는 우리가 그 얼룩 빼기 하면서 헤라 있죠. 헤라. 얼룩 빼는 장비. 헤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초음파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를 문지르다 보면은 뭔가 긁어주고 문지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모서리가 툭툭 튀어나온 것들은 깎입니다. 깎임 현상이 생기면서 탈색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특히 저 실크 보세요. 견 같은 경우는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돌출 부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깎여 나가면서 탈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흰가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면은 좀 둥글게 생겼고, 나일론은 탈색이 안 되는 이유가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그 레이온, 지금 여기 보면은, 레이온은 보면은, 또, 지도, 어느 나라 지도가 습니까? 중국 지도가 습니까? 러시아 지도가 습니까? 모양이. 이, 안에, 레이온이 보면은, 때가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그 세탁을 하든지 얼룩 빼기를 하든지 보면은, 얼룩이 때가 제일 잘 안 빠지는 게 레이온이죠. 레이온이 섬유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구석구석에 구멍이 많아요. 그 속으로 오염물질이 완전 박혀 있으니까 빠져나오질 않아요. 동글동글한 단면으로 되어 있는 원단들은 빠져나오기 잘 빠져나옵니다. 근데 레이온처럼 이렇게 아주 굴곡이 많고, 깊은 곳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때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실크 같은 경우에는 돌출된 데가 삼각형이다 보니까 탈색이 잘 일으켜지고,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양모 있죠, 양모. 양모 같은 경우에는 또 둥글게 생기고, 양모는 그 한 가닥 실 속에 또 저렇게 공기층이 많이 들어있어요. 공기층. 그래서 그 양모를 입으면 우리가 따뜻한 거예요. 가볍고, 안에 구멍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 섬유 단면도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유가 탈색 사고라든지 얼룩 빼기 할 때 이걸 좀 보시고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 오염의 구조. 섬유에 얼룩이 떨어집니다. 얼룩이 딱 떨어지면은 뭐 떨어지든지 묻든지 하면은 이 고착되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안쪽에 붙는 게 색소예요. 색소 얼룩. 그 다음에 수성 얼룩, 유성 얼룩. 이건 간단해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 한번 부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은 밑에 깔아놓고 기름 위에 뜨죠. 얼룩도 똑같아요. 똑같이 떨어지면은 제일 속에 묻는 게 색소 얼룩이 제일 안에 붙어 있고, 그 위에 수용성 얼룩이 있고, 제일 위에 유용성이 덮어져 있는 거예요. 때도 마찬가지고, 얼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때와 얼룩을, 어떤 거를 때라 하고, 어떤 걸 얼룩이라 할까?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생활에서, 손에서 묻은 거라든지 몸에서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때입니다. 때. 근데 얼룩은 음식물을 먹다가 아니면 뭐 어디서 튀었어, 아니면 뭐 다니다가 어디 공사판에 지나가다 뭐 묻었다, 이런 것들은 다 얼룩이에요. 개념은. 근데 얼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세탁소에서 세탁 요금의 기준이 뭐냐면은 때를 빼주는 때를 빼는 게 요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얼룩 빼기는 별도의 요금을 받아야 돼요. 세탁 요금은 예를 들어서 정장 한 번에 15,000원 받는다. 15,000원은 그거는 때만 빼주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비만 주고 때밀이 요금은 별도로 줘야 되잖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세탁소에는 얼룩 빼기는 별도의 요금을 꼭 받으셔야 돼요. 안 받고 그냥 빼주면 본인만 손해요. 세탁비만 받고 얼룩 빼기를 해줄 것 같으면 바보 짓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반드시 얼룩 빼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품도 써야 되고 또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요금은 추가 요금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게 기술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탁소의 기술료라는 다른 게 아니고 얼룩 빼기 요금을 별도로 받는 게 기술료를 받는 거예요.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되잖아, 약품도.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공부도 해야 되고 다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앞에 오염의 구조를 한 이유는 이렇게 얼룩이 제일 먼저 떨어지면 색소, 그 다음에 수성, 그 다음에 유성 돼 있으면 빼는 순서는 역입니다. 역으로 유성부터 빼내고 그 다음에 수성을 빼고 그 다음에 색소를 빼고. 자, 기름이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면섬유에 그 김치찌개 국물이 떨어졌다. 김치 국물이 아니고 김치찌개 국물이 떨어졌다. 그러면 김치찌개를 구조를 한번 봅시다. 김치찌개가 보면은 안에 김치도 들어있지만은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맞죠? 뭐 여러 가지 그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색소도 있고. 그러면 기름이 위에 덮여 있어요. 이거를 그냥 물세탁을 바로 해보세요. 김치찌개 국물 묻은 거를 물세탁을 바로 하게 되면 제거가 안 됩니다. 기름 성분이 위에 수용성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뺏겨줘야 되는데 안 뺏겨주니까. 물론 요즘은 세제가 잘 나와서 좋은 세제들이 많아가지고 위에 바로 지용성도 바로 빼고 수용성도 빼고 다 하는 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 파워풀 7.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세탁의 지금 기본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제가 지금 강의하는 자료는 다 일본 그 세탁 기술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쓰는 자료들입니다. 자료를 번역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랑 마찬가지입니다. 세탁 교과서.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지 응용을 해가지고 요즘은 모든 세제나 약품들이 개발되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얼룩 빼기 하는데 언제 수성 빼고 유성 빼고 색소 빼고 언제 약품을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 그냥 한 방에 끝내자. 한 방에 이 세 가지를 다 빼는 약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뭘까요? 한 방에 끝내는 거. 저 앞에 있네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한 방에. 자, 이거. 유스테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약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디까지나 근데 기본은 아시라는 거예요. 기본을 알아야지 응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고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얼룩 빼기에서는 원리만 알면은 얼마든지 응용을 하면서 얼룩 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이제 봅시다. 음식물 오염의 제거는 유성, 수성 제거 후, 이거 이제, 자, 밑에 보면은 우리가 얼룩 중에서 가장 그 왕관 얼룩, 지난달에 우리가 그 보금 가공을 배웠잖아요. 보금 가공은 옷 전체를 물에 담궈서 오래된 얼룩을 빼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보금 가공이에요. 그런데 뭐 겨드랑이나 목이라든지 얼룩이 오래된 얼룩이 범위가 큰 거는 담궈서 빼야 돼요. 근데 요 뭐 팔이 똥만큼 한 방울씩 만약에 얼룩이 묻어 있다. 산화된 얼룩이 묻어있다. 이 산화된 얼룩을 뺄 때는 그걸 황변 제거를 가지고 황변 제거 약품을 쓰는 거예요. 근데 황변이 진행되는 시간을 한번 봅시다. 너무 아프다. 자, 보면은 먼저 밑에 보면은 섬 위에 얼룩이 처음에는 얼룩이 섬 위에 얹혀져 있어요. 근데 하루에서 5월 정도 지나면은 서서히 얼룩이 섬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때는
한 20일이나 30일쯤 되면은 얼룩이 완전히 섬유속에 들어가서 완전 고착이 됩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황변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일반적인 약품으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된 얼룩이에요. 그 산화된 얼룩에 뺄 때는 산화표백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일반적인 묻은 지 얼마 안 된 얼룩, 그 고객인데 옷을 받을 때 처음에 이 얼룩이 뭡니까가 아니고 이 얼룩 묻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고객이 알 수가 있잖아. 자기가 어제 묻힌 얼룩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묻힌 얼룩일 수도 있고 그건 고객은 알아요. 그럼 물어봤을 때 묻은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얼룩이다. 솔직한 말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얼룩에다가 뭐 특수 얼룩 제거 얼룩 요금을 받을 것이냐, 그건 좀 무리입니다. 묻은 지 금방 묻은 거, 어제 묻은 거, 오늘 묻은 거, 이거는 그냥 기본 얼룩 세탁비에 포함된 그거로 해줘야 돼요. 하지만 한 달 전에 묻었다. 그럼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약품으로 절대 안 빠집니다. 맞죠? 그럼 거기다 산화표비제를 사용해야 돼요. 산화표비제를 사용하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까딱 잘못하면 색소까지 탈소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위험성을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요금을 더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룩이 묻은 시간에 따라서 요금을, 추가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은 얼룩 빼기의 원리와 그 다음에 요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공부하는 시간이고, 뭐 어떤 약품을 가지고 어떻게 뺄 것이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